안녕하세요. 저 혹시 좀 이렇게 간편한 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운데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잠깐밖에 입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스타트업 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101이 기초라는 얘기잖아요. 학교 들어가면 커리큘럼에서 제일 쉬운 과목, 제일 앞에 처음에 듣는 과목을 101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스타트업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된 교육을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 메이커 아카데미 신청하셔가지고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신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맞아요. 와서 모시고 온 건 아니니까 저희 일단 선정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사업 아이템들 일단 먼저 여기부터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분씩 어떤 아이템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본인 이름이랑 네, 저는 김동이라고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레진이랑 관련해서 제주에 맞는 소품을 만드는 게 원래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미세먼지 측정을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좀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런 소품 같은 걸 생각해요. 그래서 연구에 나갈 생각이 있겠습니다. 네, 저는 강민정이고요. 저는 간단하게 소개했을 때 꽃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었고 처음에 신청서 낼 때는 꽃 디스플레이 하기 위한 소품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저는 교육 들으면서 바뀐 거는 반려식물의 컨디셔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체크기와 함께 랩이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두 분 다 처음 해서 약간 IoT 제품 이런 걸로 바뀌시는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의 피규어 캐릭터 피규어를 만들고 싶어서 어떤 캐릭터인가요? 도라에몽 도라에몽이요. 아니, 전저 CNC를 자가 CNC 셀프에서 그 AC 기계들 있잖아요. 우리 일반 DC하고 AC 말고 일반 공구를 CNC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 통합을 시키려고 통합시켜서 이제 자르고 이거를 하나로 우리가 보편성 작업 좀 하는 걸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그 고객한테 저 매장에서 자주 응답하는 거를 아두이노로 좀 그 말라는 그런 걸 볼라르방 모형으로 CNC 가공해서 네네. 도라에몽 CNC. 네. 고객 접대용. 이비 음식. 네,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 분. 저는 그 CNC로 제작하는 가구 도면 공유 서비스랑 제작 가구 제작. 네. 맞춤형 가구 제작. 저는 이제 양봉자재인데요. 양봉. 이제 플라스틱 멋진 틀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걸로 이제 모듈 화분을 멋지를 저장하는데 그게 일반 화분보다 더 체내에 흡수해서 유익하게 그거 만들 수 있는 그 자재를 개발하려고 있습니다. 양봉 관련 자재. 네. 좋습니다. 저희 그 클리커가 없는 관계로 제가 뒤쪽에서 말로 하고 앞에 화면 보시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오준호라고 하고요. 지금 타이드 인스티튜트 이사이기도 하고요. 전에는 제주도 청년체육학사학교의 전담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에서도 했었고요. 스마트 콘텐츠 센터에서 앱이나 웹 서비스 개발하는 업체들 50개 정도 크리에이팅 중이신데 거기 컨설턴트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펌모브라고 하는 것도 제가 만들어서 창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타이드는 뭐 하는 곳이냐? 저희 팬랩 제주도 타이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 기반 창업 기업들 육성하고 메이크업 문화를 확산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고요. 제가 창업을 했던 펌모브는 3D 프린팅 전자기술을 아두이노랑 3D 프린터로 그 1억 원대 전자기술을 14만 정도에 만드는 거를 장애인분들에게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해서 직접 본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일을 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이에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구는 수익 모델을 보고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어떻게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사업으로서의 그림을 그려나가는 모델링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퓨전 360이나 이런 거 써서 3D 모델
모델링 하잖아요. 그것도 저희 제품의 전체를 다 그려내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를 사업을 어떻게 만들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동요소들은 제일 우측부터 보면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커스터머, 고객, 내 고객이 누군가. 그리고 그 두 번째 칸에 화살표 말고요. 밸류 프로포지션,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그 가치가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전달되고 고객과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제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함으로써 저희는 수익이 생겨요. 그럼 이 수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우측의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좌측 내용은 이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되는 것들이에요. 이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가치, 예를 들어 고객 응대하는 도라르방 모델 로봇을 만든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활동은 무엇인가, 핵심 자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다 못한다면은 나랑 가장 주요한 파트너십은 어디를 구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하단에 보시면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만들어낼 것이고,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과 어떤 자원을 써야 되고 어떤 곳과 파트너십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 하는 행동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해서 비용, 수익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그려보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기 힘들죠. 제가 사실은 오기 전에 여러분들 그 창업 아이템 관련된 자료들을 받아가지고 한번 봤어요. 봤는데 더러는 또 메이커 아카데미다 보니까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더러는 창업을 위해서 이런 아이템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가 포커싱하는 거는 오늘 뭔가 메이커가 자기 자작으로 뭔가를 만들어 본다 하더라도 그게 그냥 메이커 활동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거기서 만약에 수익 모델 그걸 판매를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생산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만큼은 앉아 계신 분들 메이커로서가 아니라 창업가로서 창업가의 마인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한번 대입해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객이에요. 그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객인데요. 사실은 그 여러분들 대단한 기술, 대단한 제품 이런 거 좋은 거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거든요. 고객. 여기에 선정되지 않은 끝이에요. 여러분들 뭐 유명한데 대기업에서 막 시장에다 망한 것도 많죠. 돈 많이 써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왜냐?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아이템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것들 들으면서 유추해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우리 아이템을 놓고 생각해보면 우리 고객은 누굴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우리 제품을 쓸 사람은 누군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건 뭐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한 건 뭐고, 이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페인 포인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창업 아이템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비타민이 있고 페인킬러가 있는데 진통제는 저희가 막 머리 아픈데 안 먹으면 힘들잖아요. 그죠?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서비스인지 아니면은 비타민 같은 서비스 안 먹어도 죽진 않지만 먹었을 때 뭔가 좀 더 건강해지는 이런 느낌이 드는 이런 서비스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에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비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단한 기술 이런 것들도 셀카봉이 옛날에 한국에서 1990년대 이때는 안 썼어요. 혹시 아시나요? 나중에 그 2000년도에 다시 셀카봉 돌아오면서 되게 붐이 일어났었는데 아이템은 그 아이템 자체는 그 전에 만들어졌었어요. 한번 출시됐었는데 시장에 채택이 안 됐어요. 사람들이 필요를 못 느꼈기 안 썼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안 맞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A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증강현실 AR이라고 해서 안경 끼고 글라스 끼고 보면은 그 위에 정보가 덧씌워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옛날에 1990년대 IBM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그 하드웨어를 짧게 축소를 못 시켜가지고 허리춤에 그 본체를 차고 그리고 안경을 끼고 이게 어디를 대상으로 판매가 됐었냐면 비행기 정비사들 대상으로 이걸 판매를 했어요. 비행기 항공 정비를 하다 보면 매뉴얼들이 많이 필요한데 매뉴얼을 그때그때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넣어가지고 바로 뜰 수 있게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시장에서 물먹었습니다. 정비사들 힘들어 죽겠는데 허리춤에 이거 차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가 너무 불편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게 과연 채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해 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고객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혹시 여기 경영학 배우신 분 계세요? 경영학 배웠나요? 아니면 그런 거 STP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세그먼트 타겟팅 포지셔닝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우리 고객을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크게는 남성 여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죠. 남성 여성으로 두 개로 구분하고, 그리고 나이대 연령대로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의 직업, 우리 주타깃이 대학생인지, 아니면 우리 그 꽃 같은 경우에는 주부인지, 남자가 구매할 건지 주부가 구매할 건지 특징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을 특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CNC 머신 이걸 만드는데 CNC 머신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간판 가게 사장들일지, 아니면 예술가일지, 아니면 메이커일지 특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해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레퍼런스 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고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뭐 나이대에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외국인일 수도 있고 프리랜서일 수도 있고, 사는 곳에 따라서도 또 틀릴 수도 있어요. 사는 곳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돌하루방이 안내한다 했는데 우리 고객들은 그러면 주로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걸 육지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판단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게 만약 육지에서도 못 필 것 같다 이러면 꼭 돌하루방이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캐릭터를 다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럼 연인, 만약에 우리 대상이 주고객이 연인이다 그러면 연인들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을 고려하는가? 사람들마다 왜냐면 고려하는 포인트가 다 틀릴 거예요. 학생 같으면은 지갑이 가볍기 때문에 그 가격 같은 것들이 좀 더 많은 결정력을 가질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 그 핵심 고객이 누군가 하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핵심인데 밸류 프로포지션이죠. 우리의 핵심 가치, 우리가 이 사람에게 주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저희가 그 손자방법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했는데, 지피는 뭐 고객이 적이라고 두면은, 지기는 우리 자신이에요. 처음 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개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우리 아이템이 무슨 아이템인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주는 정말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 아까 그 우리 사장님께서 그 CNC 머신에 앞에 툴들을 교체해가면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예. 들었을 때는 뭐 전자톱을 달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드릴을 달 수도 있을 거고, 예. 아니면 앞에 그 스피닝 이거 다면은 예, 예. 그냥 일반 CNC처럼 조각도 될 거고, 그렇죠.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주는 핵심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 이걸 많이 갈아 끼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이걸 쓸 때 하나의 킬링 포인트가 있는 건가? 이런 아니 것들. 하나밖에 두 개 이렇게 장비가 물려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움직이면서 잘 바뀌구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 핵심 가치 밑에 적혀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과연 이 핵심 가치를 어떻게 생각할까? 페인큐럴과 기타리니까. 그래서 그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제품 서비스도 사실은 시장에서 보면은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어요. 이미 있는 시장이고, 그러면 내가 이 유사한 것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더 추가적인 우리의 핵심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더 싼가? 더 싸고 더 성능이 좋은가? 가성비? 아니면 기존에 어떤 뭐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뭐 휴대성이, 기존에는 되게 무거웠었는데 휴대가 용이한가? 이런 거, 우리만의 그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줘야지 우리가 고객들에게 어떻게 맡겨야지 이런 것도 나오죠. 그리고 다음 채널인데요. 채널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핵심 가치를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으면 채널은 어떻게 될까요? 고객에게 가서 하는 경우. 스토어요? 네, 맞습니다. 뭐 구스토어라든지 이런 스토어들이 스토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제품을 개발하면 우리 제품이 과연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갈까? 뭐 예를 들어서 화분 같은 경우에는 작가 제품으로 해서 아이디어스 같은 데 등록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 10x10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우리가 그러면 주로 잡을 고객에게 전달할 채널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앞단에 중요했던 거, 고객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했던 게, 우리 제품이 만약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한 제품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이디어스에 등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겠죠. 제가 좋아하는 분이 이런 예를 드시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뭔가 그 나쁜 발언은 아니고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게, 어떤 남학생이 있어요. 남학생이 있는데 여학생을 만나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 학생은 공부 잘하는 여자를 만나고 싶어요. 공부도 잘하고 좀 점잖고 얌전하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럼 이 남학생은 이 여학생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요? 도서. 맞아요. 도서관으로 와서 레시피에다가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올려놓고 그 도서관으로 가는 도서관이 채널이고요. 반대로 나는 좀 이렇게 활발하고 잘 놀고 좀 같이 춤도 추고 이러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클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클럽에 고객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가에 따라서 채널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 판단하지 않고 우리 제품 생각 안 하고 저 채널을 정해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자, 채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면은 우리는 앱스토어로 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웹 서비스다 이러면 홈페이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고객과의 관계 구축입니다. 관계 구축인데, 관계 구축이 어떤 얘기일까요? 관리,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리고 또 다른 펜으로 만들 것인가? 네, 비싼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는데 나이트클럽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갔는데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어디서 오셨어요? 누구랑 오셨어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던지면서 이 사람이랑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피드백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살피고 다시 또 다음 뭔가 액션을 취하는. 우리가 스타트업에서 보면은 고객들과 앱스토어 이런 데 보면 여러분들 뭐예요? 개발사들이 밑에 고객들이 뭘 남기죠? 리뷰를 남기죠. 리뷰 남기면 그거 그냥 보고 가만히 있나요? 밑에다 댓글 달잖아요. 이거 리뷰에 댓글 안 다는 데들은 마케팅 못하는 데고 릴레이션십을 잘 못하는 데고, 잘하는 데들은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고객과 소통할 것인가? 어떻게 고객을 다시 우리 거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우리로 계속 리뷰되게 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혹시 질문 들었는데 좀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오늘 제가 5시까지인데 설명 한번 다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직접 작성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다 코멘트를 드릴 거예요. 질문 혹시 잘 모르겠거나 이해 안 되거나 하신 거 있으면 바로바로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그 고객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고객 관계가 아니니 이제 여기에 있어서 다양해요. 이게 고객 관계가 아닌데, 결혼은 여러분들 어떤 서비스에 가입하고 나면 매달 이렇게 뉴스레터 이런 것들 오죠. 자기들 행사 있는 데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제주에 있는 진흥원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팔로우했다, 제주 창조경시센터를 팔로우했다 이러면은 창조경시센터에 한 달 동안 있는 일들이나 이런 새로운 소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뉴스레터를 보내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저희가 제품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안 된다 이러면 상담원 콜센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고객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전반적으로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이 어떻게 다시 우리 회사로 유대게 할 수 있는가, 들어오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치가 고객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고객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러면서 고객과 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고객과 관계가 만들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죠? 뭘까요? 그렇죠. 팔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팔렸어요. 팔리면 뭐가 생겨요? 수익이 생기죠. 매출. 자, 매출액이 생기는데 우리 수익. 그러면은 우리 걸 팔았을 때 수익이 과연 어떻게 생길 건가? 어떻게 들어올 건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비브레드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거 그냥 제품을 판매해도 되지만 아니면 제품을 미스를 주고 그거 비브레드 판매한 매출액에 수익식으로 가져갈 건가? 아니면은 뭐 CNC 이거 툴 제작하시는 사장님은 CNC 한 대 팔고 끝낼 건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툴 패키징 해가지고 몇 개 품목 구성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패키징 할 건가? 가격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상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인지 부궁조합인지
요즘 애플리케이션 게임 같은 것들 하다 보면은 제일 잘 되는 게 인앱 결제죠. 옛날에는 유료 게임도 많았는데 요즘 유료 게임 다 풀어놓고 안에서 아이템 결제를 하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 수익 모델 어떻게 현금화 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아까 앞에까지 해가지고 이제 저희는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을 판매하고 어떻게 돈을 벌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가치를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저희가 뭔가를 만든다. 예를 들어서 도라에몽 피규어를 만든다. 그러면 도라에몽에 대한 필요한 것들 저작권이 있어야 되죠. 저작권이 있어야 되고 제가 판매를 하는 거예요. 라이센싱 해주는 비용, 그리고 도라에몽 피규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 그리고 그걸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공인비, 이런 것들 자원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제품 서비스를 만드는데 어떤 자원이 들어가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재료를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자원인지,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활동은 무엇인지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핵심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중심의 기업이에요. 뭔가 일반 소비재가 아니라 기업의 판매를 하는 되게 과학이 집적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 활동은 R&D겠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저희 반도체 발전해나가는 것처럼 계속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거지. 이게 핵심 활동이지. 우리 핵심 가치를 만들 때 핵심 활동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 아이템마다 틀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과연 뭔지 생각해 보는 부분이죠.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 자원과 이 활동, 너라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도라에몽 피규어 만든다. 그러면 내가 뭐 도라에몽 다운받아가지고 저희 3D 프린터로 돌리면 되니까 혼자 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CNC 머신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안에 그 튜브라 벨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간 모터라든지 이런 것들 어떻게 구매할 것인가? 그걸 내가 다 가공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는 레진이었죠? 레진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레진 안에 들어간 거 내가 만약에 IoT로 만들 거다. IoT 제품으로 만드는데 내가 앱 개발을 할 수 있는가? 앱을 내가 만들 수 있나? 아니면은 이 안에 있는 PCB라든지 이런 것들도 내가 만들 수 있는가? 판단을 해보면 못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외부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이런 핵심 자원과 핵심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중요하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건 결혼은 돈을 주고 하는 외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외주도 그냥 돈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가져가면서 우리 거 필요하면은 또 패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과연 우리는 어디와 이렇게 핵심 파트너를 맺어야 될 것인가, 어떤 것들을 발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정해지죠. 그래서 파트너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제조사 아니면은 우리 핵심 활동이 마케팅이다 그러면은 마케팅 하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아이디어스를 통해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아이디어스, 펜바이펜 여러 가지 그런 그 파트너들이 있겠죠. 그런 파트너들에 대해서 작성해 보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파트너로 맺어가지고 외주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익을 쉐어할 수도 있고, 그러고 저희가 핵심 자원, 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자원을 취득하고 핵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들 인건비를 쓰고 이러면은 뭐죠? 가치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나오죠. 이 비용에는 여러분들 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요. 본인 인건비, 그리고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세공과금,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자재 구매비, 그리고 필요한 뭐 도구나 설비가 있다면 설비비랑 이런 것들 다 비용이 모두 고려돼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과 안 되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밑에 수익이랑 비용이 낮죠. 해야 되는 사업은 여기가 높은 사업이에요. 등호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쪽이 무조건 커가지고 나한테 남는 게 있으면 그때 사업을 해요. 근데 하면 안 되는 사업. 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생각해봤더니 이 그림이 안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도 이거다. 그러면은 절대 하면 안 되죠. 자선 봉사활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진 틀어가지고 남들도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비용 구조랑 수익 구조 전부 다 그래서 목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이제 아까 앞에서 강성민 지부장님이 얘기하셨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9개의 블록으로 나눠요. 고객, 가치, 채널, 릴레이션십, 그리고 키 리소스, 키 액티비티, 파트너십.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이렇게 해서 9개의 블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고 하는데 영상을 설명이 쉽게 영상을 만들어볼게요. An organization's business model can be described with 9 basic building blocks: your customer segments, your value proposition, reason. Segment, the channels to reach customers. Customer relationships you establish, the revenue streams you generate, the key resources and key activities you require to create value, the key partners, and the cost structure of the business model. But it's not sufficient to just enumerate the 9 building blocks. What you really want to do is to map them out on a pre-structured canvas. This is what we call the business model canvas, a tool that helps you map, discuss, design, and invent new business models. Let's briefly go through the 9 building blocks, starting with the customer segments. These are all the people or organizations for which you're creating value. This includes simple users and paying customers. For each segment, you have a specific value proposition. These are bundles of products and services that create value for your customers. Channels describe through which touchpoints you're interacting with customers and delivering value. Customer relationships outline the type of relationship you're establishing with your customers. Revenue streams make clear how and through which pricing mechanisms your business model is capturing value. Then you need to describe the infrastructure to create, deliver, and capture value. The key resources show which assets are indispensable in your business model. Key activities show which things you really need to be able to perform. The key partners show who can help you leverage your business model. Since you won't own all key resources yourself, how will you perform all key activities? Then once you understand your business model's infrastructure, you'll also have an idea of its cost structure. So with the business model canvas, you can map out your entire business model in one image. This works for startup entrepreneurs just as well as for the most senior executives.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을 애니메이션으로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시로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스카이프 아시나요? 스카이프 뭐죠? 화상통화. 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본 거예요. 스카이프에서 생각하는 스카이프의 핵심 고객이 누구죠? 저희 뭐 다 여기 성인들인데 자신감 있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사람들 한 50명 내려놓으면 되니까. 여기 스카이프에서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그 옛날에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미국에 유학 가면은 부모님들이랑 화상 통화를 뭘로 했냐면 스카이프를 써가지고 거의 다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터넷 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카이프고요. 스카이프는 핵심 고객이 전 세계에 있는 웹 유저, 그러니까 인터넷에 접속되고 웹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 고객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붙어있냐면 그 중에서도 사람인데 전화를 걸고 싶어서 전화를 걸고 싶은데 웹을 쓰는 사람,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고 전화를 쓰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핵심 고객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자기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뭐죠? 공짜 전화, 그리고 화상 통화. 공짜 전화랑 화상 통화. 그때 당시로는 없었기 때문에 스카이프가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가치는 뭐다? 가성비죠. 싼 가격,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때 국제전화 가능했습니다.
그 전에 기존에 국제 전화하면 옛날에 저희가 뭐 외국에다 전화 가면 돈 많이 나오니까 말만 한 1초 만에 끊어야 돼.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되게 부담스러운데 스카이프는 그걸 깼어요. 인터넷 연결을 통해서 통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 데이터 패키지 전달이니까 사실은 그 비용이 아주 저렴하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의 핵심 가치는 인터넷 전화, 프리 인터넷, 그리고 비디오 콜. 인터넷으로 전화 걸고 화상 통화하는 게 핵심 가치인데 그거를 아주 싼 가격에 제공해준다. 이게 핵심 가치였어요. 그리고 그걸 받는 사람들은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웹 유저 중에 전화를 못 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핵심 고객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사람들에게 스카이프는 이 가치를 전달을 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냐? 스카이프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듭니다. 홈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결제를 하고 이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스카이프닷컴이라는 홈페이지가 하나의 채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붙어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헤드셋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드셋이 뭐예요? 옛날에 그 저희 뭐냐 하두리 GT하고 막 이럴 때 국내에서 아프리카 TV 아주 초창기에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면 요즘은 되게 PC방에 다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려고 하면은 그걸 헤드셋을 사야 됐어요. 지금처럼 뭐 노트북에 마이크 다 달려있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셋을 사는데 컴퓨터용 헤드셋을 사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사겠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려고 사죠. 컴퓨터. 그래서 헤드셋 판매하는 업자들이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이 제품에 우리 거 스카이프 같이 묶어서 봅시다. 자기들 고객 유치하고 이런 것들 되게 잘하는 생각이죠. 잘 찾은 거죠. 그리고 릴레이션십은 레스 커스터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자기들은 고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콜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했죠. 뭔가 여기 릴레이션십에 특별할 건 없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냈어요. 돈을 만들어냈는데 수익 모델은 스카이프아웃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프리페이드. 우리가 돈을 할 때 5만 원을 선결제해놓고 5만 원씩 크레딧 떨어질 때까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구독을 하는 거. 정기 회원권을 끊으면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것들로 수익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드웨어를 판매를 했답니다. 이건 전 잘 모르겠어요. 하드웨어를 뭔가 만들어서 판매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런 그 스카이프 서비스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자원은 뭐다? 소프트웨어. 통화 품질이 좋게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핵심 자원은 첫 번째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자원이에요. 디벨로퍼면 뭐죠? 개발자죠. 그래서 이런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고 이 좋은 소프트웨어 만드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 이게 자기들의 핵심 자원. 사람이 자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위에는 키 액티비티, 핵심 활동에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가치, 싸고 저렴하고 이런 인터넷 전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프트웨어가 좋아야 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하는 거, 개발해 나가는 거, R&D죠. 이런 게 자기들의 핵심 활동이라고 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파트너는 누구냐면은 이제 유통 채널이나 아니면 텔코, 전화사들과도 파트너십을 맺어야죠. 인터넷망을 써야 되니까. 그리고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인터넷에서 결제할 거 보면은 옛날에 결제 시스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페이팔이나 이런 거 써가지고 결제를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국가마다 틀리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결제를 해야 될 거면 한국에서 결제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써야 되니까 그런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 결제 그 시스템을 제공해주는 것들과 파트너십. 그래서 자기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 파트너다라고 적었어요. 자, 그럼 얘들은 여기서 나오는 발생하는 비용은 뭘까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거. 그리고 불만, 상담원들이죠. 콜센터 상담원들. 이게 가장 많은 비용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가장 크고 두 번째로는 이런 불만을 대하는 고객 관리 해주는 거. 그래서 이 비용. 자, 이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카이프의 이겁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플리커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플리커라고 하는 거는 그 웹 서비스인데 사진을 저장하고 엄청난 고용량의 사진들을 저장하고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바로 공유할 수 있는 링크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구글 포토 같은 서비스였어요. 지금은 뭐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핵심 고객은 캐주얼 유저 그리고 하이 볼륨 유저. 자기들은 주요 고객은 우리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인데 사진을 적은 낮은 화질로
조금씩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요 고객이 아니다. 우리는 하이볼륨 유저다. 여러분들 동영상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찍으면 다 어떤 거죠? 유튜브에 올리죠. 유튜브에 올리는데 작가들이나 아니면 독립영화 감독들 이런 분들은 고화질로 찍으면 어디다 올리냐면 유튜브보다 비메오에 비메오라고 하는 서비스에 올리는데 거기랑 마찬가지예요. 하이볼륨, 그러니까 고퀄리티 작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그런 분들을 자기들의 핵심 고객이라고 합니다. 이 고객들에게 여기서 전달해주는 핵심 가치는 기본적으로는 그 프리 베이직, 그래서 가장 무료로 돈 안 내고 베이직하게 사진, 예를 들어 저희도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쓰면은 기본 용량 몇십 기가 이렇게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 용량, 그리고 프리미엄 포토 쉐어링, 고화질의 사진이 떼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핵심 가치로 뒀습니다. 그걸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얘들도 플리커닷컴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했고요. 그리고 야후닷컴이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야후닷컴 통해서도 이걸 공부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객 볼륨이 워낙 크니까 매스고요. 그리고 핵심 활동으로는 플랫폼 브랜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얘들은 뭐 개발하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들의 플랫폼 브랜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리고 키 액티비티는 플랫폼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매니지먼트 하는 거랑 판매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 해서 계속 영업하는 활동. 이게 자기들의 핵심 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키 파트너는 야후. 여기는 구글에서 예를 들어 구글 포토 서비스를 하는데 구글 포토 서비스를 구글에서 개발하지 않고 얘들 걸 쓰면 저기에 핵심 파트너의 구글이 되죠. 얘들은 야후의 이런 포토 쉐어링 서비스를 담당했기 때문에 야후가 되죠.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은 뭐 베이직 어카운트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해주고 용량 늘려주면서 돈 벌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어카운트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액을 내면은 많은 거대한 용량을 아주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은 플랫폼 디벨롭먼트, 플랫폼 개발하는 건데 결국은 고화질, 그리고 스토리지 코스트는 서버 비용이죠. 고화질 사진을 저장해야 되니까 계속해서 거기 서버 비용에 돈이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서버 센터에서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데가 계속 늘려나요. 트래픽이 많아도 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플랫폼 개발하는 거, 스토리지 코스트 이거를 두 개를 비용으로 주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거를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혹시 질레트 아세요? 질레트 아시는 분? 말 안 하니까 손 드는 거예요. 질레트. 질레트 두 분은 질레트 모르세요? 이거 맞아요. 질레트. 몰라요? 모르시 알죠? 나트에 아주 유명하니까 광고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게 질레트인데 질레트는 핵심 고객이 누굴까요? 남성? 크게 자식 성인 남성. 그리고요? 또 없어요? 성인 남성이라고 했는데 질레트는 사실상 털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타겟으로 잡혔습니다. 여성들도 연구에 만족 많이 못하는 사람. 그 사람들도 많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핵심 고객이고요. 그럼 핵심 가치는 뭘까요? 전달해주는 핵심 가치. 편리함.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채널은 뭘까요? 이 질레트는 우리가 어떻게 접하게 되죠? 어디요? 마트? 네, 마트. 마트 좋습니다. 그러면 질레트는 어떻게 고객들이 자기들 제품을 다시 구매하게 할까요? 어떻게요? 광고? 자, 질레트를 안 쓰시는 분 같습니다. 질레트 쓰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리필. 네. 그렇게 리레이션십 다시 재구매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 뒤에 거 이제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사실은 그 부분이 질레트 재밌는 거예요. 질레트 레이저랑 블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매스 커스터머예요. 그러니까 털 있는 사람들, 제모하는 여성들한테도 자기들 고객이다. 남성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핵심 가치는 두 개예요. 핸들, 날. 이 두 개가 자기들 핵심 가치다. 뭐 편리하게 잘해주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이 두 개.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리테일샵 이런 데 마트라든지 이런 소매 사람들을 통해서 당연히 채널이 형성되고요. 릴레이션십은 보면은 빌트인 락인이라고 있죠. 이게 레이저 질레트 거 면도기를 쓰시는 분들은 알 건데 핸들에 질레트 락이 아닙니다. 질레트 날만 계속 갈아 끼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좋은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로 예시로 드는 게 항상 이런 면도기 날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고객이 빠져나가지 못해요. 한 번 들어오면 얘를 하나 사면 날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핸들 때문에 계속 그 날을 구매해야 돼요. 질레트 쓰시는 분 계세요 혹시? 저는 날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고객들이 재구매하게 만들고요. 여기서 키 리소스는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 핵심 자원, 브랜드랑 특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핸들과 날에 대한 특허, 이게 자기들의 핵심 자원이다. 그리고 핵심 활동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핵심 활동은 자기들 마케팅, 질레트 광고 되게 많이 하고 박지성 씨도 나오고 광고 많이 하고, 그리고 아래 가면 질레트도 보면 막 진동 들어오는 질레트 능력이도 있고, 그리고 뭐 회전이 360도로 회전되는 질레트 능력이도 있고, 가속 다양하게 있고, 그래서 그런 그 리서치하고 디벨롭먼트 하는 거, 그리고 로지스틱스, 물류, 전 세계로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핵심 활동이다. 자, 그럼 거기에 필요한 키 파트너는 누구냐? 니네들 그래서 핵심 파트너는 누구세요? 물어봤더니 제조해주는 우리 날이랑 면도기 이거 소자에 만들어주는 제조사, 그리고 리테일러, 소매상들, 이마트 이런 데서 우리 거 걸어줘야 있으니까 거기가 자기들의 가장 핵심 파트너라고 합니다. 수익 구조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수익 구조는 핸들 하나 사고 나면은 계속해서 이거 갈아 끼는 거, 면도기 날 사업이죠. 우리가 하나의 표현처럼 하는데 면도기 날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좋죠.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계속 위에 갈아 껴야 되니까. 자, 그럼 비용 구조는 비용을 봤더니 비용에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은 마케팅이랑 물류, 그리고 제조, 당연하겠죠. 그리고 개발하는 거. 이것들이 가장 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게 플리커랑 스카이프랑 그리고 질레트의 비즈니스 모델 커버스를 봤는데요. 여기 있는 거는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되게 간략하게 적은 거고요. 내용이 조금 더 많으면 좋습니다. 많으면 좋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이템 계속 디벨롭 해가지고 창업 지원, 뭐 제가 했었던 청년 창업하는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해 나가실 건데, 그런 거 할 때 사업 계획서를 계속 쓰셔야 돼요. 그 사업 계획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앞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나인 블럭이면은 이게 다 쪼개져서 이 안에 이 많은 목록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만 더 붙이고 자료만 더 찾아서 붙이면 문서 하나 그냥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창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보여야 되는 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고,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이제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아이템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준비를 준비했는데, 펜 없으신 분들 펜 좀 나눠주시면. 여러분들 그래서 각자 종이에다가 19개 블럭을 만들어서 그려볼 거예요. 여기 이거 보고 하시면 되죠? 테두리 선부터 포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고객, 가치, 채널, 관계 구축, 여기는 핵심 자원, 위에는 핵심 활동, 그리고 파트너십, 비용 구조, 수익. 집 노트랑 펜 하나 하나씩 나눠드렸는데요. 저희 아카데미 진행 과정 동안 디자인 작업을 하실 때 사용하시고, 해서 40개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쓰시면 그냥 지금 뭐 A4지에 쓰셔도 좋은데 계속 이거를 돌이켜 보시면 좋을 거예요. 했던 것들을 또 보고 계속 수정해 가면서 하시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모르시는 거 궁금하시면 저거나 물어봐. 지금이 2시 반이니까 1시간 동안 고민해가지고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네, 통화 나중에.